계속 이어서 기말고사용 그 문제 예로서 그 정렬을 하는 그 예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 개의 그 어떤 수업 시간에는 그 2차원 행렬, 2차원 리스트에 대해서 이 기준에 의해서도 정렬하고 저 기준에 의해서도 정렬하고 하나가 같으면 다른 거에 의해서 정렬하고 이런 문제들을 좀 다뤄봤었죠. 여기서는 이런 동일한 하나짜리 문자열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나오죠. 이때 여러 개의 문자를 일단 한 줄에 입력을 받고 2차원 배열이 아니죠. 2차원 리스트가 아니죠. 그냥 단순하게 그 1차원 데이터들이죠. 이 문자열에 A가 먼저 나올수록 먼저 출력된다. A가 먼저 나올수록. 그러니까 A 같은 경우는 누구예요? 여기 나오죠? 여기는 여기 이렇게 나오죠. 이럴수록 이제 먼저 나와야 됩니다. 맨 앞에 나올수록. 그리고 얘는 어때요? 맨 뒤에 나오죠? 그러니까 맨 뒤에 나와야 돼요. 근데 얘네들은 A가 나타났나요? 나타나지 않았나요? 나타나지 않았죠? 얘네들은 맨 뒤에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요구하는 기준이고 첫 번째 기준이에요. A가 먼저 나올수록 먼저 출력된다. 그러니까 순서가 먼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같은 위치에 A가 나오면 이렇게 여기 보면 두 번째에 나왔죠. 얘는 이제 첫 번째 나왔으니까 얘가 제일 먼저 지켜 나와야 된다는 거. 이건 이미 출력이네요. 얘가 이제 첫 번째 나왔으니까 A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얘하고 얘 다 그 0번째, 1번째에 나왔죠. A가. 그래서 얘하고 얘는 동률인데 그럴 때는 누가 더 먼저 나와야 된다? 길이가 짧으네. 얘의 길이하고 얘의 길이하고 누가 더 짧아요? 요 놈이 길이가 짧게 되죠. 그래서 얘가 이제 먼저 나온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구현을 하려면 당연히 인풋 받아서 소트를 하는데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해놔야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기준, 두 번째 기준 생각해 볼게요. 두 번째 기준은 뭐예요? 당연히 길이죠. 길이. 랭. 이거는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였죠. 첫 번째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보면 find라는 함수 있었죠? find는 뭐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x자리에는 누가 올 수 있다고요? 이 각각이 이제 오는 거죠. 그 각각의 문자열들이 이 각 문자열 내에서 a가 오는 위치를 알고 싶으면 find라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x.find 얘는 뭐가 리턴 될까요? 1 얘는 8, 8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고 얘는 1, 0 얘는 뭐가 될까요? 얘는 마이너스 1이에요. 없으면 마이너스 1이 리턴이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얘가 더 먼저 오건 얘는 0이지만 얘를 위한 어떤 find를 하면은 find a를 하면 0이지만 얘는 마이너스 1이죠. 누가 더 작죠? 마이너스 1이 더 작죠. 그래서 얘네들이 더 먼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나요? 자, 다시 요 문자에다가 find를 하면은 누가 1이 리턴되고 얘는 8이 리턴되고 1이 리턴되고 0이 리턴되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리턴되고 얘도 마이너스 1이 리턴되고 그렇죠? 그럼 이제 가장 작은 거는 0보다도 마이너스 1이 더 작지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find만 쓰면은 a가 나타나지 않는 문자열이 더 먼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C1이 마이너스 1이랑 같으면 굉장히 큰 값을 하나 줍니다. 큰 값을. 사실 여기서는 제가 어떻게 설정을 해놨냐면 문자열의 길이는 10을 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C1.find를 하면은 10보다 클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 C1에는 10보다 큰 값만 하나 넣어주면 됩니다. 제가 그냥 100으로 넣은 건 조금 많이 줬죠. 그렇죠? 그건 하여튼 마이너스 1일 때
좀 큰 값을 갖게 한다. 나올 수 없는 큰 값을 갖게 한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큰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C2.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 중요했나요? 요 C1이라는 조건이 같으면, 같은 위치에 나타나면 누구에 의해서 길이가 짧은 애를 먼저 오게 했죠. 이렇게 중복된 멀티플한 기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했었죠? 중요한 기준에다가 가중치를 곱했었죠. 근데 역시 이 100이면은 이 뒤에 길이가 이제 어차피 10을 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큰 값이 됩니다. 그렇죠? 충분히 큰 값이 되죠. 그래서 C1에다가 100을 곱하고 거기다가 C2를 더한 거. 즉 얘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둘 다 C1은 1이죠. C1은 1이고 거기다가 100을 곱하면 100이 되고 거기다 얘는 뭐가 더해져요? 4가 더해지고 얘는 9가 더해지죠. 그럼 누가 더 작죠? 합이 더 작죠. 그래서 누가 더 먼저 온다? 얘가 더 먼저 오게 되죠. 아, 또 여기다 썼네. 얘하고 얘 같은데 얘인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는 무엇이죠? 그 정렬을 한 데 있어서 단지 하나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 개의 기준이 있을 때, 그 각각의 기준을 갖다 정해놓고 중요한 기준에다가 가중치를 크게 줘서, 그러니까 두 번째 기준에서 가질 수 없는 값을 갖도록 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그 원하는 순서대로 그 순서를 갖다 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길이까지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지요. 그때는 아무 순서로 나와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파이썬에서 어떤 정렬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판단하는 기준을 정하는 어떤 그 방법, 함수에 의해서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좀 많이 내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이제 복잡한 방정식이에요. 만약에 이걸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x, y, z에 좀 더 익숙하죠. 그렇죠? x0를 x라고 생각하고 x1을 y라고 생각하고 x2를 z라고 생각하면 ax제곱 더하기 bx 로그 y 더하기 c z는 b. 이거는 3원 1차 방정식도 아니고 이상한 방정식이죠. 그렇죠? 이것도 이제 굉장히 많고 미지수보다 이제 그러니까 방정식보다 미지수도 많고, 그러니까 연립 방정식도 아닌데 이걸 만족시키는 x, y, z가 무엇이냐, 값이 무엇이냐. 여기서 이제 a0, a1, a2, abc는 주어진 상수들입니다. b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x, y, z, 여기서는 x0, x1, x2가 되죠.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방정식이라는 건 뭐죠? 이걸 만족시키는 어떤 그 미지수의 값들이죠. 방정식을 풀고자 할 때 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될지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죠. 더군다나 미지수의 숫자보다 그 주어진 관계식이 훨씬 적기 때문에 답은 무지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이걸 풀고자 할 때 여기서 이제 상수 A 리스트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가 A0, A1, A2입니다. 4.5가 A0, 6.1이 A1, 그 다음에 10.5가 A2입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대학교에서도 이제 마찬가지겠지만 답이 있는 문제, 답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많이 풀이 방법을 이해하고 배우고 적용해보고 이런 걸 많이 겪었었죠. 근데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답이 한두 개가 아닌, 답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이렇게 푸는 게 좋겠다라는 거를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 수가 없을 때는 그냥 비슷한 답을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풀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면 다음 x, y, z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부터는 x0, x1, x2라고 할게요. 이때 이제 어떻게 푸냐면은 이제 좀
찍는 거죠. 이 값이 좀 좋지 않겠냐? 이 값이 좋지 않겠냐? x0, x1, x2로 이 값이 좋지 않겠냐? 이 값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찍는 겁니다. 찍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값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 그 과정을 갖다 좀 설명을 하면 자 여기 이제 하여튼 5명이 아무런 생각이 없이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이거답은 아마 이거이지 않겠냐 이거이지 않겠냐 이거이지 않겠냐 이거이지 않겠냐 라고 이제 자기가 생각을 한 것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게 답에 제일 가까울까? 어느 게 답에 제일 가까울까? 여기 6.3이네요. 어느 게 답에 제일 가까울까?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이제 주어져 있죠. 이 중에서 가장 이제 좋은 답을 난 찾고 싶다 라는 거가 이제 이 문제의 요점이 되는데 여기 보면 아이디어는 단순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L.sort key clee1 여기 보면 이건 뭘 하고 있나요? 이거 수식을 그대로 계산하고 있죠. 여기 이 답에 가까울수록 이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빼기 이 왼쪽 항 빼기 오른쪽 항이 좌변 빼기 우항이 뭐가 되면 0이 되면 정답인 거죠. 0이 되면 무슨 얘기냐면 x 더하기 3은 5라고 되어 있는데 x에다가 마이너스 100부터 100까지 한번 쭉 넣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2를 넣으면 2 더하기 3하고 5하고 같아지니까 이걸 답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만약에 4였으면 4 더하기 3 7이죠. 7 빼기 5는 얼마예요? 2죠. 그러니까 답은 아니죠. 사실은. 만약에 6이었으면 6 더하기 3은 9죠. 9 빼기 5는 0이죠. 그래서 걔도 답이 아니 9 빼기 5는 4죠. 답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2가 되면 x가 2를 넣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 관계식이 있는데 x 값을 한번 찍어봐라 하고 여러 명한테 했어요. 근데 4를 찍은 사람은 2라는 값을 갖게 되고 차이가 2죠. 0을 찍은 사람은 마이너스 2인데 그거 절대값은 2. 그 다음에 2를 찍은 사람은 여기 5하고 5 차이가 0이니까 0. 그래서 이 값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그 정답에 이제 유사하게 되는 거죠. 정답. 그러니까 이제 2를 찍은 사람이 없다면 가장 가까운 답을 찍은 사람이 이제 그 정답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정답자가 아니라 위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 왼쪽의 수식을 그대로 계산한 게 여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B랑 얼마랑 차이 나느냐, B에서 이제 빼는 거. 여기서 이제 보면 A는 이렇게 쭉 입력을 받았고요, 그렇죠? 이거 이제 여기 A0, A1, A2, A0, A1, A2의 값이죠. 얘는 B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정식을 갖다가 이제 완성을 해놨고, 입력을 받아놨고, 그 다음에 이 함수 내에서는 t는 이 좌항을 이제 계산했죠. 좌항. 그래서 이제 L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 있나요? L은 이렇게 그 주어진 후보군들 하나, 둘, 셋, 넷, 5개의 후보군이 있죠. 5개의 후보군이 있는데 5개의 후보군 중에서 어느 게 제일 답에 가깝겠느냐 이걸 갖다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L.sort 해놓고 key.clee key는 clee1 여기에 누가 들어가죠? 각각이 하나 x 자리에 4.1, 6.3, 1.1이 들어가는 거고 x 자리에 5.1, 1.5, 0.1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그랬을 때 요게 들어왔다면 x0, x1, x2가 되죠? 그래서 보면 계산하는 거 있죠? x0, x1, x2 자, 그래서 t는 요거에 대해서 일단 요 첫 번째 게 들어왔을 때 x0가 4.1이고 x1이 6.3이고 이거일 때 그 다음에 a는 어떻게 주어진 내용이죠. 주어졌죠. 이랬을 때 관계식에 의해서 좌변을 계산하고 우변은 b죠. 그래서 두 개의 뺀 차이를 갖다가 이제 리턴 값으로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차이가 적은 게 이제 먼저 출력이 됩니다. 얘가 제일 요 답에 제일 가까웠대요.
그 다음에 얘가 제 답에 멀었대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조금 구현을 하고자 했던 바는, 여기서는 제가 어떤 예를 들었냐면 어떤 방정식이 있는데 방정식에 제일 가까운 답을 한번 넣어봐라. 각각 제출을 해봐라.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걸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찍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찍어서 이 값들이 이제 정해진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면 어떻게 찍는 게 좋겠느냐? 이걸 결정하는 게 이제 어떤, 그러니까 찍는 거는 내가 이게 답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게 4점 얼마 얼마 근처에서 뭐 답이 있을지 아니면 100점 얼마 얼마에서 있을지 1000점 얼마 얼마에서 있을지 전혀 모르죠.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막 임의로 찍게 됩니다. 그렇죠? 그걸 점점 잘 찍을 수 있을수록 이제 그 지능이 이제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 후보군들을 잘 만들 수 있도록. 근데 사람하고 컴퓨터하고, 그러니까 컴퓨터는 계산은 무지하게 빨리 하지만 이걸 찍을 능력이 그러니까 좋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계산 능력은 컴퓨터에 떨어지지만 이 찍는 능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찍는 능력이 좋으면 이걸 몇 개만 한번 후보군을 내보고도 거기서 좋은 답을 찾을 가능성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컴퓨터는 답이 0.1 근처인데 엉뚱한 데서 1억, 2억 이런 데서 계속 계산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렇죠? 사람은 여기서 보고 상수가 그렇게 크지 않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로그의 그 비율이 작으니까 얘하고 그 x1의 이펙트보다 x1의 이펙트보다 x0의 이펙트가 더 크겠구나 뭐 이런 어떤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컴퓨터는 그런 거 없이 이제 막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런 어떤 지능들을 컴퓨터한테 이렇게 이식해 줄 수 있으면 굉장히 컴퓨터도 그 찾아야 되는 범위를 줄일 수가 있고 사람이랑 비슷하게 답을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보다 더 잘 찾을 수가 있죠. 그런 경우가 이제 생기는데, 그런 원리들을 이용한 게 이제 인공지능. 그래서 이제 한 기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 이제 정렬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혹시 여러분들 인공지능 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전자 알고리즘이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간단해요. 그 원리가 이래요. 이렇게 이런 걸 갖다가 일단 찍어놓고 일단 값들을 찍어놓고 이 중에서 좋은 애들을 골라냅니다. 좋은 애들을 고르기 위해서는 누가 더 답에 가까운가를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이 답은 좀 멀구나 하게 되면 걔네들은 버립니다. 적자생존이라는 거 있죠. 적자생존.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죠. 근데 이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여기하고 얘를 교배시킨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얘는 4.1, 6.3, 1.1을 해봤고 얘는 5.1, 1.5, 0.1을 해봤는데 괜찮다. 그러면 요거 두 개만 한번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4.1, 1.5, 1.1을 한번 넣어보고 5.1, 6.3, 5.1, 6.3, 1.1을 한번 넣어볼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좋은 거에서 일부만을 가져다가 한번 해보면은, 그러니까 아예 새롭게 생기는 것도 있지만, 이러면은 어떻게 유전의 특징을 갖죠. 좋은 거로부터, 좋은 형질로부터 어떤 좋은 특성을 받으면서 좀 그 좋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게 진화를 거치면서 좀 좋은 답을 잘 찾아나가는, 그게 이제 유전자 알고리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들을 좀 자주 내는 이유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어떤 이 관계식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주어진 경우보다는 풀 수 있는 방법이 주어지지 않은 문제들이 주어질 때가 되게 많습니다. 풀 수 없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문제. 그럴 때는 어떻게 비슷한 답을 이제 좀 찾아봐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비슷한 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걸 해로 한번 만들어 보자 했는데 얘가 얼마나 좋은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관계식을 가지고 서로 빼가지고 이제 얘가 얼마나 답에 적합한가, 적합도라고 하는데, 적합한가를 피트니스를 갖다가 계산하고, 나쁜 놈들은,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애들은 버리고 좋은 애들끼리 어떤 특징을 이어받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진화를 해 나가는, 그게 이제 유전자 알고리즘이고, 또는 진짜 아까 제가 이제 컴퓨터가 좀 계산을 잘 못한다 했는데, 이제 엉뚱한 데서 찾을 수 있다고 했는데, 워낙 속도가 사람보다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답을
한번 트라이를 해보고 여기다 넣어보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찾아내면은 어떨 때는 이제 사람보다 더 잘 찾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답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누가 더 근접하고 괜찮은 답을 찾을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요거는 한번 제가 이제 그 중간고사 때 근처에 이제 한번 설명을 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이제 약간만 바꿔보려고 해요. 그래서 문자열이 이렇게 대소문자만 있습니다. 대문자만 있습니다. 이것도 오타가 있네요. 대문자와 공백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암호를 만드는데 모두 일단 대문자로 변환하고 공백은 그냥 두지만 1, 2, 3번째 다음 문자로 바꾸는 1, 2, 3번째 다음 문자로 바꾸는 암호 프로그램을 작성하시고 제가 이제 말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놨는데 I am a boy라는 게 있습니다. 문자. 근데 여기 공백이 있죠? 걔네들은 어떻게 했어요? 공백은 변하지 않았죠? 공백은 변하지 않았고 자 1, 2, 3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I 다음에 J죠? 공백은 놔두고 1, 2 그 다음에 여기는 A 다음에 A 세 번째 다음 거 B, C, D 해가지고 왔죠? 그 다음에 M 다시 1 하나 다음 거 N이죠? 여기 공백이고 얘는 또 A의 세 번째 다음 거 A, B, C 그러니까 A, B, C, D 해가지고 D가 왔죠? 공백이고 1, 2 B 다음 거 두 번째 다음 거 B, D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5의 세 번째 다음 거 P, Q, R 이죠? 다시 그러니까 1, 2 그러니까 여기 각 공백마다 문자가 있을 때 1, 2, 3 1, 2, 3 1, 2, 3 1 이렇게 돼요. Y 다음에 Y는 다음 거 바로 다음 거 Z죠?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A 이걸 갖다가 다음 문자로 바꾸는 그러니까 1, 2, 3번째 다음 문자로 바꾸는 거. 요 자리, 그러니까 공백이 지금은 없으니까 좀 더 편안하죠? 얘 다음 거는 B죠? 얘 다음 건 C. 얘 다음 거는 D. 1, 2, 3, 1, 2. 얘는 B. 두 번째 다음 거는 C. 이렇게 이제 나가도록 해라. 이제 1, 2, 3 이렇게 이제 나가도록 해라 하는 얘기죠. 그럼 이제 지금까지 수업 시간에 했던 걸 이제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그 중간고사 근처에서 했던 걸 이제 잠깐만 바꾸면 되는데 먼저 입력을 받아가지고 바로 무엇을 하나요? 대문자로 바꿔버리죠. 대문자로 여기 보시면 D 그 다음에 여기는 스트링의 랭스 여기 뭐 스플릿을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 그냥 통째로 I am a boy 이 끝까지 이제 다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아웃에는 이제 출력될 요 스트링이 이제 계속해서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죠? 아웃. 그래서 아웃은 아웃 더하기 스트링, 아웃은 아웃 더하기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I 이렇게 쭉 있는데 만약에 공백이면 어떻게 하고 있죠? 그냥 공백을 갖다 붙이고 있는 거죠. 공백이면 아웃에다가 공백을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중간고사 때 했던 거는 여기가 뭐였냐면 1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기억났을지 모르겠는데 3, 4, 5 3, 4, 5 이렇게 나가면은 어떻게 0, 1, 2 0, 1, 2 이게 이제 반복된다라고 보는 거고 기본 베이스가 3부터 시작하는 거죠. 3 더하기 0, 3 더하기 1, 3 더하기 2 3 더하기 0, 3 더하기 1, 3 더하기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여기서 이제 뭐가 베이스가 되고 있는 거죠? 네, A가 이제 베이스가 되는 거고 A 다음 거, A 다다음 거, A 다다다음 거 이걸 이제 계산하는 건데 요거는 숙제로도 나왔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꽤 익숙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ORD에서 베이스를 뺀 거, A를 뺀 거, 그렇죠? 3, 4, 5, 그러니까 4 다음 게 누구냐? 그러면 일단 4에서 3을 빼야 되죠. 그럼 1이죠. 거기다 1을 넣어야 되죠. 2.
그 다음에 다시 베이스를 더하면은 5가 나올 겁니다. 5 다음 거는 누군가요? 5에서 일단 베이스를 빼야 되죠. 3이죠. 3을 빼면 2가 되죠. 거기다가 1을 더하고 모듈러를 하면은 0이 되죠. 0, 1, 2, 0, 1, 2 나가기 때문에 1을 더하고 모듈러를 하면은 모듈러 3을 하면은 0이 되죠. 그래서 0, 1, 2 카운터가 이제 완성된 거죠. 거기다가 뭘 더해? 베이스 3을 더하면은 5 다음의 숫자는 3이다. 5 다음의 숫자는 3이다. 이건 이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과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다음 거는 1이지만 다다음 거는 2일 거고 다음 거는 3일 거고 그렇죠? 그래서 1이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했냐면 다음 거는 아까 누구였죠? 1을 더한 거였죠. 다다음 거는 2를 더한 거였죠. 다음 거는 3을 더한 거였죠. 그래서 012, 012, 012, 123, 123, 123 이렇게 변환하기 때문에 나 다음 거 계산할 땐 1, 다다음 거 계산할 땐 2, 그 다음 거 계산할 때는 3, 그 다음엔 1, 2, 3 이렇게만 나가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 i가 0일 때는 m은 1, 그쵸? i가 1일 때는 2, 3, 0일 때는 1, 2, 3 m이 계속해서 이렇게 바뀌게 되죠. 1, 2, 3, 1, 2, 3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에 생각에 여기가 1인 것만 이제 숙제로도 해보고 했었는데 만약에 이게 2, 3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음 거, 다다음 거 이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건 이제 파이썬에서는 여기가 음수이면 그러니까 3 모듈라 마이너스 1이면 이거 얼마죠? 보통 자바나 이런 언어에서는 이게 이제 마이너스 1이나 음수 값을 갖는데 얘는 3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2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맞나? 아니 바뀌었네. 잠깐만요. 마이너스 1을 3로 모듈러 하면 얼마냐? 라는 게 이제 관건이 가끔 되는데 얘는 경우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1을 리턴하는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도 있고 자바처럼 파이썬에서는 얘를 마이너스 1을 어떻게 보냐면은 3으로 나눌 때 몫을 마이너스 1로 보고 그거에 나머지가 2인 걸로 이제 보게 됩니다.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에 자 3으로 나눈 나머지의 몫을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나머지를 2로 봐서 2를 리턴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플러스 26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예에서 그 안전하게 플러스 26을 해주는 게 마이너스 1을 한 다음에 플러스 26을 해주는 게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다가 손치더라도 파이썬에서는 괜찮아요. 마이너스 1이 돼도 근데 그냥 안전하게 플러스 26을 해주는 게 안전하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언어에서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니까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터틀 그래픽에서 어떤 문제를 생각할 수 있냐면 중심이 0.0 여기죠. 반지름이 50, 100, 150, 200, 250인 동심원을 그리시오. 동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중심이 같은 원들이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그리면 되는데 이 원부터 그리면 되는데 그 터틀 그래픽에서는 여기다 갖다 놓고 원을 그려라. 여기다 갖다 놓고 원을 그려라.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가 0,0이라면 반지름이 50인 원을 그리려면 여기의 좌표는 0에서 0, 그러니까 여러분들 좌표 이렇게 좌표축 알죠? 0, 마이너스 50이 되겠죠? 0, 마이너스 50에다가 갖다 놔라. 그리고 반지름이 50인 원을 그려라. 그죠? 자, 여기가 0,0이에요. 이 점은 0, 마이너스 50이죠. 여기다 갖다 놓고 원을 그려라. 근데 그냥 무브를 하게 되면은 고투나 무브를 하게 되면 선이 그려지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되죠? 펜업, 펜다운을 해야 되죠. 자, 이 과정을 이제 보시면 원을 몇 번 그리게 돼 있어요. 5개 그리게 돼 있죠. 1부터 6까지면 1, 2, 3, 4, 5 5개를 그리게 돼 있죠. 물론 0, 1, 2, 3, 4 해도 이제 되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 그 취향에 따라 다른 거고 일단 펜을 들어서 어디다 놓습니까? 0,
마이너스 50에다 갖다 놓습니다. 1이면은 i가 1이면은 마이너스 50이 되죠. 그래 놓고 그리죠. 원을 몇 개, 반지름이 얼마짜리? 50. i가 1이면 50인 원을 그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시 for 루프에 올라와서 펜을 착 들어서 어디로 갑니까? 0, 마이너스 100에 갖다 놓습니다. 그렇죠? 100에 들어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얼마? i가 2가 됐으니까 100이죠? 100짜리 원을 이렇게 착 그릴 거고 이런 과정을 5번 반복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원하는 동심원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정도로 이제 그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수가 있으면 그래픽에서 이제 터틀 그래픽에서 뭐 이런 걸로 시작한다 이런 걸로 한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좀 배웠을 것 같고 이걸 뭐 굳이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에서 이제 좀 가져다가 오풋을 하면서 어떤 원리만 갖고 있으면 특히 이제 그림 그리는 부분은 그래요. 이런 함수들을 다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 뭘 가져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약간만 바꾸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뭐 이런 사각형을 그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이 점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여기 갖다 놓고 틱틱틱, 여기 갖다 놓고 틱틱틱 이런 뭐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걸 가져다 놓고 그 다음에 일부만 바꿔서 뭐 예를 들어서 서클러 할 걸 뭐 이렇게 고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포워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바꾸는 그런 거가 있으면은 프로그램을 충분히 짤 수가 있습니다.